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4주차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바와 같이 2021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문제인데요. 교직 논술문 작성 실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학 임용 논술 고사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에 출제됐던 올해 교육학 임용 시험 문제인데요. 60분 동안 작성해야 되고 20점 만점 시험 문제네요.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요?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정독을 하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 교사가 대학 시절 친구 최 교사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에게 내용은 이제 중략이 됐고요. 서두의 내용은 중략이 됐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학교가 학교 경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 그 과정에서 나는 교육 과정 운영, 교육 평가 방안, 온라인 수업 설계 등을 고민했고 교사 협의회에도 참여했어. 그동안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 교직 생활 초기에는 국가 교육 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했어. 그런데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아 이 관점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어 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국가 교육 과정으로 처음에 내가 가르쳤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은 오늘은 읽은 교육평가 방안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내가 지향해야 할 평가의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더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교육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학생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죠.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예요. 교사가 평가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 라는 질문 내용이에요. 이건 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은 요즘 온라인 수업,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이 출제가 되었네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파악해야 되겠어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주제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에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해. 이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미리 조사를 했는데 학기 초에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파악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어요. 다음은 교사 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그중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이었어.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B안으로 결정을 했어. 나는 B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협의회 때 제안하기로 했어. 라는 내용이 지금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정독으로 읽어 내려가야 되겠죠. 60분의 시간 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지문 파악하고 개요 작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45분 또는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작성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점이 주어졌네요. 문제에 어떠한 내용으로 쓰라고 하는지 나와 있어요. 먼저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외 분류에 따라서 설명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은 그거였죠. 국가교육과정대로 수업을 했던 거. 이거 장점과 단점 한 가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뭐였어요?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을 여기에 맞는 새롭게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가지 이걸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게 4점이에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2가지.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있었죠.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거였죠.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데 그 스스로 평가하는 방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를 쓰라는 내용이에요. 다음 세 번째,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이 있었죠. 학기 초기에는 일반적인 특성을 처음에 학생 초기에 파악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각각 한 가지.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는 지원 방안 두 가지를 쓰라는 게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A안과 B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한 가지. A안과 B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자, A안과 B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 여기에서 보면 교사협의회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인데,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되었는데 그중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적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한 모든 대안들을 탐색하고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 이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죠. 또는 최적의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그래요. 합리 모형 또는 최적 모형이라고 하고, A안은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 이것은 점진적 모형이에요. 점진 모형. 시간이 없고 굉장히 바쁠 때 어떤 A 합리적 모형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점진 모형으로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는 모형이 점진 모형인데, 이 A안과 B안 의사결정 모형, 합리적 모형과 점진적 모형의 단점 한 가지씩을 쓰고 B안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 가지 쓰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술의 구성 및 표현 5점, 이것은 이제 3단 논법,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문장의 흐름이 매끈한지 라는 내용이 5점. 그 다음에 이게 논술 내용, 처음에는 교육과정이죠. 처음에는 교육과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4점. 그 다음에 평가, 교육평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4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교육 설계죠. 수업 설계. 수업 설계, 온라인 수업에 따른 수업 설계, 이게 4점.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점진 모형, 점진적 의사결정 모형, 이게 3점 해서 이게 15점, 5점에서 20점 논술 시험 문제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봤던 개요 작성하기, 그리고 지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독을 통해서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를 잘 읽고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서론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본론을 작성하는데 지문에 나와 있던 교육과정, 그리고 평가, 수업 설계, 의사결정 모형에 맞는 제시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답을 본론에 다 들어가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서론에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 본론에서는 개념 설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중심 문장이 나오고 뒷받침 문장으로 논증해주는 형태,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은 역시 단도직입 문장이 나오고 본론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또 다른 말로 요약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언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자, 제가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서론은 단도직입 문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좋겠죠.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논제에서 제시한 방향에 맞는 문장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 교육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단도직입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게 학생 스스로 평가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에서도 학생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참여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 교육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면 되겠죠. 문제 제기는 현재 교육 과정 그리고 현재 수업 설계 그리고 현재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내용을 문제 제기에 넣으면 되겠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흥미 있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연결 짓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표면적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죠. 표면적 교육과정 내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해주는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현실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 제기 내용은 여기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다음은 이제 필요성 제기가 되면 되겠죠.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를 통해서 나는 본론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시할 거야 라는 내용을 암시해 주면 되겠죠. 이에 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 본론에서 제시를 하려고 하구나라는 내용으로 이 서론을 작성했습니다. 자, 서론은 다시 한번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를 하면 끝나요. 이 루브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논제에 나와 있는 주제와 연관되는 걸로 연결 지으면 됩니다. 자, 서론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론에서는 이 내용이
제시가 돼야 돼요.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자기평가,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맞는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 구체적인 예 한 가지, 그리고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 장단점 한 가지와 점진 모형 두 번째 비안 점증 모형이었죠. 점증 모형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것을 이제 본론에서 제시를 해야 돼요. 자, 본론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했나 한번 볼게요. 본론에서는 본론 문단을 이와 같이 4개로 본론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교육 과정에 대한 문단. 교육 과정은 국가 교육 과정을 충실히 적용하는 교육 과정, 교사에 의해 수정된 교육 과정,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 있다라는 개념 정의를 했죠. 자, 여기에서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본론에서 개념 정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스나이더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스나이더의 교육 과정은 충실도 관점이 있고 그리고 재구성 관점이 있고 형성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관점은 충실도 관점, 재구성 관점, 형성 또는 생성 관점이라고 하는데, 스나이더의 교육관점, 충실도 관점은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교육과정으로? 국가교육과정으로 또는 표면적 교육과정으로 충실도 있게 가리키는 게 충실도 관점이고, 재구성 관점은 교사가 이 국가교육과정을 조금 수정해서 가리키는 게 재구성 관점. 형성, 생성 관점은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형성 관점은 학생과 교사가 수정해서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장에 맞는 교육 과정을 수정해서 가리키는 교육 과정을 형성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본론에서 나와 있죠. 본론에서 교육 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김 교사 언급 자신의 기존 관점은 국가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처음에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형성, 생성의 교육 과정이죠. 따라서 개념 정의를 했고, 자,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외 분류에 따라서 설명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관점은 국가교육과정 중 충실도 관점이에요. 충실도 관점의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랬죠.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충실도 관점의 장점은 뭐겠어요? 국가교육과정이니까 획일화되고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거겠죠. 계획된 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분류, 충실도 관점은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충실도 관점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학생들 요구에 맞게 교육할 수 없어요. 단점이죠.
또 김교사가 새롭게 가지게 된 관점은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아까 형성, 생성, 교육 과정이라고 그랬죠. 형성, 생성, 교육 과정, 형성 과정 또는 생성 관점, 형성 관점 또는 생성 관점이라고 하는데, 생성 관점의 운영 방안으로 첫째,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첫째, 생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두 가지식으로 표현했죠. 두 가지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자, 첫째, 생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조금 풀어서 논증을 해야 되겠죠. 사전에 계획된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교과 재구성 교육 과정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가는 생성 교육 과정이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 여기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이라고 했어요. 교육적 경험. 아까 얘기했던 형성, 생성 교육 과정을 형성, 생성 교육 과정에서 둘째, 교육 과정 재구성 교육 과정. 이는 중액 교육 과정, 통합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주제와 주변의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내용을 연계한 교육 과정으로 계획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교육 과정에 대한 첫 번째 본론을 이렇게 교육학 문제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본론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평가가 나오겠죠. 교육 평가. 자꾸 앞뒤를 번갈아 가서 좀 혼란스러울 텐데, 자, 두 번째,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학생 스스로 평가했을 때 학생이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겠죠.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교육평가, 교육과정, 자기평가 방안을 여기서 제시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자기평가 방식의 교육적 효과로 첫째, 학습의 인지 능력 메타인지가 높아질 것이다. 학생 스스로 자기평가 방식을 자기가 평가해 보니까 학습의 인지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했고, 그 근거로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 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반성적 자기 성찰로 상위 인지, 메타인지죠. 상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기가 스스로 과정을 점검하고 반성적 자기 성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째, 학습 동기부여가 높아질 것이다.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학습 동기부여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평가 방식의 이 두 가지는 왜 동기부여가 높아질 거냐면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고 평가를 통제함으로써 학업 성취 능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들었고, 그렇다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들어봐라. 실행하는 방안은 첫째, 자기 점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했고, 주어진 항목에 따라 자신의 학습 내용과 결과를 점검하면 된다. 둘째, 성찰 노트나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근거 이유는 또 들었죠.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서는 근거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반성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수업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 다음 목표 등에 대해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서 학습의 주체성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찰 노트나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서 학습하면 상위 인지가 높아지고 학습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연결 지으면서 자기평가에 대한 본론 두 번째, 본론 첫 번째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른 교육과정을 여기서는 제시를 했고, 여기서는 이 평가죠. 평가 방식, 교육평가에 대한 두 번째 문단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본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은 본론 세 번째. 본론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 파악을 일반 특성은 파악했는데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학습 특성과 환경이냐 그 예를 들어라. 그리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써라 라는 내용이 문제였죠. 그래서 자, 수업 설계 측면에서 김 교사가 파악하고자 한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은 첫째,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학습 매체 활용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했고, 온라인 수업을 위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과 지식 정보 처리 능력은 온라인 학습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들었고, 자, 둘째는 학습 환경을 파악해야 학생에 대해서 인터넷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책상이 있는지 이런 학습 환경을 파악하는 거였겠죠. 두 번째 학습 환경은 매체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 그리고 학습 공간에 대한 학습 환경 파악이었다라는 거였어요. 한편 게시판을 활용해서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요. 첫째, 학습의 주제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내 중심 문장을 제시를 했고, 둘째, 게시판에 각자 학습한 학습 내용, 학습 결과를 올려서 피드백을 받는 활동이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쓰면서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올려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 하고 학습 내용과 학습 결과를 게시판에 올려서 교사와 동료 학생들의 평가를 받아서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설계와 그 다음에 평가, 게시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평가죠. 자기평가 방법, 게시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였어요? 의사결정 모형이었죠. 다음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A하는 최적화 모형이었죠.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B하는 점진적 모형이다 라고 두 가지씩 문장으로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과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단점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비현실적 모형이에요. 합리적 모형이. 이 모형은 문제가 단순하고 정보가 확실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선호도가 명확할 때 쓰는 모형이에요.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두 번째, 점진적 모형이죠. 점진적 모형의 단점으로는 소수 대안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의사결정 모형에는 부적합해요. 따라서 김 교사가 비안, 점증 모형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 점증 모형은 기존 상황과 유사한 소수의 대안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찾는 모형이에요. 학생들에게 기존의 여러 학교 운영 방안을 보여주고 학급회나 설문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받아서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수정하여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번째 문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문제로 돌아가 보면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논제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항을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교육 내용학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를 했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스나이더의 교육과정, 충실도 관점, 국가교육과정 관점, 그리고 형성 관점, 학생과 교사가 새롭게 가지게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첫째, 둘째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기평가 방법이죠. 자기평가를 했을 때 첫째 좋아지는 거, 둘째 좋아지는 거 제시를 했고 두 가지씩 문장으로 제시한 다음에 근거를 들어서 제시를 했죠. 역시 두 가지씩 문장으로 중심 문장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논증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또 들으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 들었고 이렇게 뒷받침 문장으로 논증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본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수업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 교사가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매체 활용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학습 환경 매체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죠.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두 가지를 또 했어요. 그렇죠?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문단에서는 의사결정 모형 A안과 B안에 대해서 첫 번째 A안에 대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두 번째 점진적 모형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를 하면서 점진적 모형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때 첫째, 점증 모형은 기존 상황과 유사한 소수의 대안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찾는 모형으로 이렇게 쭉 제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안과 학생들이 학급회나 설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번째 문단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론만 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결론도 단도직입 문장이 나오고 앞에 제시한 본론을 요약 정리하고
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단도직입 문장은 논제와 관련되는 다원화되어가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 라고 단도직입 문장을 시작을 했네요. 여기서는 이제 본론을 요약하면 되겠죠. 본론을 어떻게 요약했는지 볼까요? 교육과정에 대한 요약이네요.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형성 관점에 따른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하며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형성 관점에 따른 교육 과정으로 재구성하며 이제 아까 자기 평가 나왔었죠. 교육 평가는 자기 점검표와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었죠. 온라인 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인터넷 학습 환경을 파악하고 공유 게시판을 활용해서 동료 학생이나 교사에게 학습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지금 본론에서 지시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겠죠. 의사결정 모형이겠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 점증 모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본론을 요약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재현이 나오면 되겠죠. 전망, 재현.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은 기존의 국가 교육 과정을 그대로 학습하는 거, 표면적 교육 과정, 교사가 원래 초창기 교육 과정을 했었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었죠. 기존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가는 교육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교사가 제언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선생님이 서론부터 시작해서 본론, 첫 번째 본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본론, 네 번째 본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다시 한번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모범 답안을 작성해 본다면 분명히 어떠한 교육학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교직 실무, 교직 논술의 루브릭을 통해서 작성해 본다면 어떠한 문제도 작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시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